분당조차도 분당 금액이 7억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분당 주민들이 7억 분당은 말이 됩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공기업 많이 하겠다 했지만 막상 보니까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한 거야? 이러면 안 하고 말이지 라는 얘기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부채는 너무 과도합니다 라고 싸울 거고요. 그러면 사실상 사업이 딜레이가 될 거고,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 국토교통부가 처음에 발표한 게 2027년도 착공 30년도 준공이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제일 사업성 좋다는 분당조차도 이러는데 다른 데들은 볼 것도 없단 거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단순히 뭐 재개발, 재건축이 될 거다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면 좀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걸러야 된다라는 좀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입지랑 사업성 많이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근데 뭐 사실 사업성 분석이 쉽지는 않아요. 이거를 제가 이 시간에서 뭐 쭉 풀어드린다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지도 않을 거고, 저희 저번에 출연했었을 때도 제가 그때 한번 책 출간했다고 네네, 맞습니다. 가져왔었잖아요. 네. 그때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그 책에서도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전문이다 보니까 그 사업성 계산하는 부분 파트를 조금 담아놓긴 했었지만, 이게 사업성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또 꼭 대지지분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람이 자꾸 오해하는 게 사업성 얘기하니까 대지분이 높으면 좋구나, 그러니까 좋긴 좋아요. 네. 근데 이걸 또 절대적으로 신봉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대지분 몇 평부터 재건축 됩니다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속 편하죠. 네. 아, 대지집은 20평부터 보세요. 뭐 아니면 대지집은 그래도 18평 정도만 해도 조금 그래도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속 편한데, 그 어디에 대지집은 몇 평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우리 1기 신도시 보면 5대 신도시잖아요. 네네. 여기서 사업성 좋은 동네를 어디라고 보통 얘기하죠? 분당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쵸. 네. 분당은 실제로 최근에 이제 LH 사장님이 한번 욕을 대차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될 만한 곳은 분당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LH 사장이 그딴 얘기를 하다니, 너는 지금 다 끌고 가면서 5대 신도시 다 정비해야 될 사람이 하면서 그렇게 한번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막 분당은 뭐 되지만 다른 데들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나마 되면 평촌 이 정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지분도 대지분인데, 근데 대지분 얘기를 항상 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아, 소장님, 당연히 뭐 삼본, 중동 이런 데는 대지분이 매우 떨어지고요. 평촌도 대지분 낮은 데도 있지만 나는 괜찮은 데들도 있고 좀 섞여 있어요. 근데 분당도 물론 다 같은 대지분은 아니지만 네. 전반적으로 괜찮은 애들이 있고, 뭐 분당 일단 입지도 좋고, 그리고 일산을 보면 일산이 자꾸 사업성 안 좋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일산 막상 대지분 뚜껑 까보면 생각보다 대지분 높은 단지도 있거든요. 왜 자꾸 일산이 사업성 안 좋다라고만 얘기합니까? 너가 그러고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야? 일산 대지분 보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중 하나가, 대지지분만으로 가지가 않고요. 똑같은 대지분인데 어디는 가고 어디는 못 가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지분이라는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 일반 분양 세대수가 얼마나 나오냐에 그렇죠. 대한 척도거든요. 네. 우리가 그 기준점을 12평을 얘기하는 게 33평형 신축을 했었을 때 평균 대지분이 12평입니다. 그래서 뭐 빽빽하게 넣으면 한 11평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뭐 12평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평균 대지집은 12평이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 분양이 없다는 얘기죠. 1대1 재건축이에요. 네.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으면 뭐 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용적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얘기는 종상향이라든가 뭔가 혜택을 받아서 움직였다는데, 근데 용적률은 공짜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기부 체납 해야 되거든요. 임대주택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쉽지 않고, 최근에 분당에서 기사 하나 떴었죠. 분당금 7억 기사 혹시 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 분당이, 제가 그 산출 내역서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당이 분당금 7억까지 나올 거는 아닌데 왜 그렇게 나왔지? 라는 의문이 일단 첫 번째.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나름 생각을 해봤었을 때 분당이 7억이 그 계산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이유는 기부 체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했었을 때 동의율이 만점이 아닌 곳들은 거의 없었어요. 무슨 공산당도 이렇게 동의율 안 나와요. 막 무슨 동의율 90% 하면서 막 다 뭐 우리는 95% 이러고 있고, 일단 조어설립 인가 동의율이 75%거든요. 네. 최근에는 또 70%또 한 번 더 낮아졌죠. 이거 못 넘긴 조합은 없었어요. 그냥 다 넘기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냐 안 됐냐를 결정하는 거는 공공기여를 얼마나 하겠냐라고 쓴 게 거의 만점으로 쓴 곳들이 대부분 다 선정됐습니다. 우리 공공기여 많이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독이등 성배라는 표현 쓰는 게 선정은 됐어. 일단은 선정되기 위해서 야 똑같은 조건이면 내가 떨어질 것 같아. 일단 되고 보자 하면서 막 던진 거야. 공수표 막 던졌어. 선도지구가 되고 보니까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처음에 공약은 했지만 그 공약 지키는 이행률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러냐, 현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선도지구 선정은 됐어. 공공기여 많이 하겠다라고 했어. 그런데 사업성 수지 분석표를 보니까 답이 안 나와. 땅 막 확 뺏기고 임대주택 확 넣고, 그러고 보니까 특히 국토부가 바라는 건 뭐예요? 선도지구에 임대주택 많이 넣어서 특히 일기 신도시들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주 대란 나온다 하니까 그렇죠. 먼저 된 곳들에서 순환 방식 하겠다 하면서 여기서 수용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주택을 또 지어버려. 그러면 이게 일반 분양으로 풀리는 물량이 아니잖아요.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니까 분당조차도 분당 금액이 7억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나오겠죠. 분당 주민들이 7억 분당은 말이 됩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공기여 많이 하겠다 했지만 막상 보니까 이거 누구 주호라고 한 거야? 이러면 안 하고 말지 라는 얘기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부채는 너무 과도합니다 라고 싸울 거고요. 그러면 사실상 사업이 딜레이가 될 거고, 사업 딜레이가 되게 되면 정부도 좀 보겠죠. 이게 좀 그래도 빨리빨리 공급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빨리 안 되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 국토교통부가 처음에 발표한 게 2027년도 착공, 30년도 준공이거든요. 네.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댓글 달죠. 김재경 소장 너가 뭘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얘기한 그 정책을 반감을 들면서 이게 안 된다고 말합니까? 라고 하지만 일단 2027년도 착공해서 30년도 준공하려고 하면 일단 공사 기간 3년인 거는 뭐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027년도 착공하려고 하면 우리 이렇게 가야 돼요. 당장 오늘 조합설립 인가나서 바로 빠르게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갔다가 인허가 동시다발적으로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받고 시공선 선정도 하고, 그러고 사업식 인가랑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감정평가랑 그리고 분양신청 다 해가지고 2주 도입까지 얼마나? 1년 안에. 지금 2025년도잖아요. 네. 1년 뒤면 2026년도죠. 그리고 우리 선도지구 주민들은 아주 질서 정형해서 이주 기간을 100% 다 지켜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 보다 보면 우리 못 나가요 하면서 막 버티고 개기고 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엄디 감히 우리 신성한 일기 신도시에 이주 기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냥 아무튼 주민들이 막 끄집어 내가지고 아무튼 간에 명도를 다 시켜가지고 2주 기간 3개월 내에 100% 지켜가지고 2주 다 나가고 철거도 1년 만에 싹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맞춰야지 2027년 착공입니다. 불가능이거든요. 네. 이것만 들어도 말이 안 돼요. 조합설립 인가 자체가 2027년도에 될까 안 될까가 지금 꼬라지를 보면 좀 그렇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돌입하기 이전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겨요. 그 공공기여 인센티브 많이 하겠다 쓴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이 우리 주민대표 아니거든? 그냥 지가 나가겠다고 조금 뭐 해가지고 깝죽거린 사람이지, 우리 모든 조합원들의 총의가 이건 아니었어. 나는 재건축에 찬성한 거지 공공기여 이렇게 많이 하면서까지 한다는 거에 찬성한 거 아니야 라는 반발이 분명 나타날 수 있고요. 비리가 등장할 수 있고요. 그럼 또 이제 사공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이게 조별과제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사업성 좋다면 분당조차도 이러는데 다른 데들은 볼 것도 없단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나마 분당은
우리가 괜찮다라고 저는 봤었던 것 중 하나가 이런 과도한 기부 체납이 우려가 되는 거지. 그럼 과도한 기부 체납이 없다라고 하면 분당은 전 갈 곳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그랑 똑같은 대지분일 때 분당은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분당에서 일반 분양 20억에 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분당에서 신축 아파트 20억. 물론 사람마다 좀 더 싸길 바라는 무주택자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20억에 분양하면 완판 다 될 거거든요. 근데 일산에서 20억에 분양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일산은 한 얼마 정도 분양에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주변 시세 생각하면 한 10억대 초반? 10억대 초반? 네.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근데 네. 그게 현실인 거죠. 왜냐면 일반 대지지분이라는 거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일산과 분당 얘기했었을 때 똑같은 대지분이라 한다 네. 했을 때 대지분이 예를 들어 30평이에요. 엄청 훌륭하죠. 그러면 결국 이게 일반 분양 세대수가 얼마나 뽑히냐를 보여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일반 분양 500세대라고 해볼게요. 근데 분당에서는 뭐 솔직히 20억 넘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억에 분양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분양 총 수입이 얼마죠? 1조 정도 되나요? 그렇죠. 1조입니다. 근데 일산은 아까 뭐 10억 초반대 분양할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똑같은 일반 분양 세대 500세대라 하더라도 그냥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200세대, 300세대 이런 데들도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많으면 좋은 건 팩트예요. 근데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몇이야만 보는 거는 하수고요. 그래서 분양 총 수입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업성 계산이 되죠. 왜냐면 공사비가 분당에서 지으면 뭐 평당 1,000만 원인데 일산에서 지으면 평당 500만 원이 짓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공 아파트 퀄리티도 괜찮아. 네. 실제로 LH 아파트 보다 보면 지하 주차장 안 만들고 지상 주차장 만드는 단지도 있거든요. 그냥 지하 땅을 파면 팔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는 주공 퀄리티도 괜찮아라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산 주민들이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나도 막 우리 하이엔드 브랜드 붙이고 싶고 이러면 사실 공사비는 어디서 뭐 깎일 데는 없고 근데 분양 수입은 그렇게 안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기꾼들 많았었던 게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막 버스 부대들이 있었잖아요. 막 지방에 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가서 뭐 주공 아파트 쓸어 담고 뭐하고 뭐 공시가 뭐 1억 이하의 썩 아파트 하면서 무슨 써가 뭐 이렇게 무슨 썩빌도 아니고 무슨 써가 하면서 주공 아파트들 뭐 대지분 30평이에요, 25평이에요 하면서 여기 재건축 되고요, 주택수 안 들어가고 하는 사기꾼들이 있었는데 진짜 전 사기꾼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돈 벌었나요? 다 물렸어요. 그것도 진짜 이거는 나쁜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본인들이 먼저 세력 가가지고 진짜 먼저 찍어 가가지고 자기는 엄청 싸게 잡아놨다가 그냥 막 방송 풀든 뭘 하든 해가지고 그거 다 떠넘겨 버리고 자기는 돈 벌고 또 빠져나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말했었던 논리 구조가 여기 대지분 높습니다 였거든요. 그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야 대지분이 25평이래. 그럼 대지분 25평이면 좋아요 나빠요? 괜찮죠. 좋죠. 그러니까 막 목동 대지분이 얼마인데 목동이 대지분이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가는데 이게 진짜 정비사업 전문가 입장에서는 진짜 기가 찹니다. 진짜 이건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가 진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따지려면 제대로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 해드리죠. 그렇다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리스크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리스크들을 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대응은 내가 공부하는 거밖에 없어요. 대응은 그쵸.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렵고요. 일단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면 그분은 대응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한 걸 듣긴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들어오고 한쪽 귀로 막 흘러나가는 분들은 그래서 어딜 사야 되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비싼 거 사면 됩니다.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네. 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목동 비싼가요? 싼가요? 비싸죠.
압구정 비싼가요, 싼가요? 더 비싸죠. 한남 뉴타운 성수전략정비구요. 비싸죠. 네, 비싸죠. 여의도 비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는데 비싼데 가고 싶다는 있어도 내가 딱 봤는데 여기는 저평가야. 싸. 아니 이런 진흙 속에 진주 같은 보석을 찾았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사실. 저는 없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시장 가격은 냉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하면서 급지별로 이제 키 맞추기 하는 그 타이밍상에 약간 갭이 벌어지고 뭐고 이런 거를 귀신같이 캐치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신축, 구축 격차 벌어지는 게 구축이 저평가다가 아니라 정비사업 지금 공사비 분담금 고려하다 보면 이게 정상으로 가고 있다. 뉴노멀이다라는 말씀도 해드렸는데 이거를 내가 캐치할 수 있을까? 내가 재개발 재건축 진짜 잘 알고 뭐 부동산 공부도 많이 돼 있고 하면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매물이 나한테 올 수 있을까? 막 부동산 사장님이 막 내가 얘기하겠죠. 네, 소장님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요. 제가 이제 찾아간 부동산 소장님 눈이 초롱초롱해. 눈이 선해. 나한테 사기칠 사람 같진 않아. 뭐 그런 식으로 뭐 투자하셔도 되는데 숫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고요. 오히려 관상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부동산 사장님도 몰라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여기 너무 입지가 좋고 이 가격이 너무 싸고요 얘기를 해서 나도 그 진심이 감명이 돼가지고 막, 와 그래 이거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도 분석할 줄 몰라. 그럴 수는 있죠. 네. 네.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냥 말 그대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수지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장 가격은 항상 정확합니다. 진짜 우리가 사업성 있는 곳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어지간한 신축 아파트 가격급으로 많이들 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돈이 하지만 그런 돈 나오는 곳들이 사업성 있는 것이고요. 우와 이게 좀 저평가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사실 저평가인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다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저한테 항상 질문 많이 해요. 거의 뭐 소장님 여기 어때요? 라는 식으로 많이 물어보면 네. 이거 거의 99% 답정 너거든요. 제발 괜찮다고 해줘요. 네. 내가 여길 샀는데 김재경 소장 너가 봤을 때 잘 샀다라고 확답을 해줘 거든요. 저는 이미 사신 분들한테 뭐 물론 제대로 컨설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분석해드리고 현실적으로 여기는 괜찮으면 괜찮다 아니면 조금 기다려라 아니면 좀 솔직히 진짜 답이 안 나면 갈아타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지만 그냥 뭐 사석에서 뭐 그냥 제가 뭐 코엑스 여기 데서 또 강연하고 끝나면 사람들이 막 줄서 소장님 하면서 물어보거든요. 거기서 제가 사세요 파세요 남의 인생 뭐 얘기하기도 뭐하고 얘기해도 실천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기분만 나쁘지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소장님 저 여기 어디 가지고 있는데요. 뭐 하다못해 오늘 영상에서 앞에서 뭐 일산 얘기했잖아요. 김지경 네가 뭔데 일산을 평가해? 여기는 막 그러면서 막 진짜 항의 전화 오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너가 잘 몰라서 그래. 지금 인센티브 받고 뭐하고 하면 지금 사업성 괜찮고 잘 될 거고 분담금 얼마 안 나오고 그럼 전 그냥 얘기합니다. 화이팅! 그러면 본인 뷰를 죄송합니다. 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잘 몰랐네요. 제가 좀 무지해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럼 저한테 왜 저를 왜 설득시키려고 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김재경 소장 너가 잘 몰라서 그러고 내가 분석한 게 맞아라고 하면 본인 분석을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제발 그냥 조금 우리 동네 괜찮다는 얘기를 해주길 바래 도 있고 내가 산 거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항상 애매한 데들만 물어봐요. 본인들도 알아요. 질문이 올 때 소장님 저 압구정 샀는데 이거 더 들고 가야 될 거예요? 팔아야 될 거예요? 이거 안 물어보거든요. 소장님 저 동부이청동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품 아닐까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안 물어보고요. 어정쩡한 데 들고 있는 사람들만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본인 물건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만 물어보고
그런 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족이 붙어야 되는 곳들은 되게 어려운 사업지입니다. 그 모든 청사진들이 다 됐었을 때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건 없다. 이거 한마디만 딱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반응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좋은 걸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려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뭐 이게 책 홍보 제가 책 쓴 거 열심히 한번 읽어보셔서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솔직히 이게 내가 분석해서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냥 싸고 좋은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표현도 해요. 진흙 속의 진주를 내가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그 진주를 찾으려고 막 뻘에서 헤집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 진주가 알고 보니까 중국산은 아닐까? 내가 천연 진주인 줄 알고 딱 건져냈더니 보니까 가짜의 진주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